안녕하세요. 게임네이션 스코프의 황성진입니다. 요즘 게임계의 최고 이슈는 아마도 디아블로2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최고의 블록버스터인 디아블로2, 스타크래프트의 뒤를 잇는 게임으로 꼽히는 디아블로2가 드디어 출시되어 현재 게임계가 후끈 달아올라 있는데요. 3번에 걸친 발매 연기를 거듭하면서 게이머들을 애태웠던 디아블로2는 현재 역시 디아블로다 라는 그런 반응과 실망이다 라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디아블로2의 출시는 올여름 게임계의 최고 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게임네이션 스코프에서는 앞으로 디아블로2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과연 디아블로2는 어떤 게임인지, 전작에 비하여 어떤 부분이, 어떤 점이 달라져 있는지, 게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시리즈는 스타크래프트의 제작사로 널리 알려진 블리자드사에서 개발한 액션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시스템은 정통 롤플레잉 게임과 비슷하지만 전투하는 방식이나 게임 진행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액션적인 요소가 강화되고 간편한 인터페이스의 채택으로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로 인해 전편에서부터 커다란 인기를 보인 작품이 바로 디아블로입니다. 전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디아블로라는 말은 악마라는 의미로 게임의 스토리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의 이름인데요. 이 디아블로를 처치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2편의 이야기는 전편에서 봉인되었던 디아블로가 악의 힘을 모아 다시 부활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4개 액트로 나누어져 있는 디아블로2에서 각 액트별로 6개의 퀘스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액트는 숲과 황무지로 둘러싸인 로그의 마을을 배경으로 대악마 엔더리어를 물리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액트는 사막의 도시인 루트골리언에서 사막 어딘가에 봉인되어 있는 바알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액트는 열대우림 지역인 프라스트로 그 배경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액트에서는 디아블로의 신전에서 최고의 악마인 디아블로와 한판 승리를 벌이게 된다고 합니다. 디아블로2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캐릭터의 추가와 맵의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3명의 캐릭터가 등장했던 반면 2편에서는 5명의 캐릭터가 등장하여 모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캐릭터들은 각각 30여 개의 고유한 스킬을 가지고 있고 게임 유저들은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신만의 개성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릭터들은 완전한 차별화를 이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캐릭터로 몇 번을 플레이하더라도 전혀 다른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가 넓어진 관계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하는 거리가 더욱 넓어졌는데요.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 넓은 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디아블로2에는 웨이포인트와 달리기 시스템이 채택되었습니다. 게임 진행 중에 여러분은 마법의 표식이 있는 곳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이곳이 바로 웨이포인트입니다. 이곳에 체크를 해두게 되면 주위에 불이 켜지면서 다음부터는 다른 웨이포인트에서 이곳으로 순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 웨이포인트 간에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웨이포인트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모험을 하는데 걸리는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 시스템에서는 스태미너 개념이 도입되어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캐릭터의 특성과 레벨 등에 따라 달리기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디아블로2의 가장 큰 재미는 바로 아이템 모으기와 기술을 차례로 성장시키는 스킬트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킬트리라는 것은 레벨을 높여가며 고차원의 기술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으로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계열에 있는 기술로의 발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면 처음부터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우물만 파야 최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게임을 하다 보면 이술 저기술 여러 가지 스킬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팔방미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강력한 캐릭터가 필요한 후반부로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키울 것인지 처음 시작 때부터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종류는 한 캐릭터당 30가지 정도지만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는 아주 적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클리어했다고 해서 디아블로2에 나오는 기술을 모두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롤플레잉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캐릭터의 성장과 더불어 강력한 아이템의 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2에서는 속획과 재미라는 요소를 채택하여 게이머로 하여금 엄청난 수집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정한 아이템에는 재미라는 보석을 삽입할 수 있는 소켓이 있고 이 소켓에 잼을 넣음으로써 아이템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각 잼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능력의 수치와 종류가 다르고 한번 부착한 잼은 절대로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잼의 장착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템은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자신만의 고유 아이템이기 때문에 게이머들에게는 상당한 유혹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네, 디아블로2의 달라진 점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제작 발표 때부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한국 관련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 또한 절대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장봉과 드래곤 창 등 총 6개의 그 강력한 아이템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많은 정보가 알려진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 관련 아이템의 그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트리의 경우에는 정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위 트리에 있는 스킬이라고 해도 꼭 하위 스킬보다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전투 스타일에 맞는 스킬을 확인한 뒤에 스킬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디아블로2에 캐스팅된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존 네크로맨서, 바바리언, 소서러, 패러딘 이렇게 5명의 캐릭터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패러디는 기존 롤플레잉 게임에서의 기사 클래스와 성직자 클래스를 섞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법에 대한 내성과 직접 공격에 대한 내성 또한 강하기 때문에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가장 밸런스가 잘 맞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팔러딘만이 가지고 있는 오우라 스킬은 같은 파티의 구성원 모두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에서는 꼭 필요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열대 밀림의 여전사 클래스로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아마도 전편의 로그와 비슷한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전사이기 때문에 힘을 이용한 공격보다는 민첩한 움직임을 이용한 활이나 던지는 창 등 원거리 공격을 주로 하기 때문에 타격 위주의 금전 전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크로맨서라는 캐릭터는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네크로맨서는 판타지 세계에서 주인공보다 적으로 많이 등장했던 클래스입니다. 마법을 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던가 아니면 다른 생명체의 소환, 그리고 저주 위주의 흑마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크로맨서 역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소환수나 언데드의 도움으로 게임을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후반부에 생각해서 저주와 골렘 스킬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이 게임을 진행하기가 쉽습니다. 소서리스는 네크로맨서의 흑마법이 아닌 파이어, 라이트닝, 프리즈 등 대기의 힘을 빌리는 백마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전편의 마법사인 소서러와 같은 캐릭터로 단지 여성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백병전에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법의 레벨이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최고의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바리언은 말 그대로 몸으로 때우는 캐릭터라고 하겠는데요. 엄청난 힘과 스태미너를 자랑하는 바바리안은 근접전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는 캐릭터이고 유일하게 양손에 모든 무기를 들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공격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더블 스윙과 같은 컴뱃 액션 스킬을 위주로 해서 성장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의 난이도는 어려운 편입니다. 물론 전편을 해보신 분들은 쉽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디아블로2의 난이도는 결코 쉽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쉽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자동으로 세이브되는 시스템과 웨이포인트를 이용한 여행 시간의 단축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진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투에 관한 조언입니다. 너무 퀘스트의 해결에만 매달리게 되면 레벨업에 소홀해지기 마련인데요. 퀘스트와 상관없더라도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던전이나 동굴에 들어가 레벨을 차근차근히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와 게이머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공격 방법을 찾아야 하죠. 또한 초반에는 체력과 공격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전을 할 때에는 문이나 동굴 입구처럼 좁은 지역을 택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소켓 아이템의 경우에는 여러 기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아이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같은 계열의 잼을 장착해서 한 가지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주는 것이 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게임의 진행에 대해서는 첫째로 게임에 사용되는 키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예로 Alt키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lt키는 숨겨진 아이템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사용되는데요. 건물이나 장애물에 가려진 곳이라도 Alt키를 누르면 아이템이 있는 장소와 이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편처럼 어두운 바닥을 더듬더듬 헤매며 아이템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단축키들은 임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편하게 단축키를 정해두는 것 또한 게임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또 디아블로2에서는 휠마우스도 지원이 되니까요. 자주 쓰기는 휠로 지정을 해주시는 것도 편리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어요? 디아블로2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는데요. 아마도 게임네이션 친구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인 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디아블로2의 공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2를 하시다가 막히신 분들, 그리고 디아블로2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 마시고 다음 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네이션 스코프에서 디아블로2 공략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네이션 스코프의 황성진이었습니다.